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집안일 좀 하고 건조기 좀 돌리고 나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어서요. 참 집안일 요새 청소나 빨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다들 바쁘시지만 기계가 다 하잖아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세탁기가 없으셨어요. 그런 집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탄 떼고 이랬었는데 그 새마을 보일러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이제는 이제 지금 세탁기 있으면 그때랑 난이도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힘들다의 개념 자체가 좀 비교 대상이 요새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식이에요. 옛날에 돈 10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못 쓸 때 오락실 가서 50원짜리, 저 때는 50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막 2시간, 3시간 동안 구경하고 왔던 그런 기억. 이런 기계 구경 못하는 기억. 진짜 100원, 200원 싸게 살라고 발품 팔아서 갔던 기억.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시장 바닥에 그냥 가서 콩나물 한 줌 더 왜 안 주냐고 싸웠던 기억.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헝거리 정신이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 나태해져서 너무 말도 안 되고 전 대상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제가 부동산 투자 있잖아요. 시행까지 합쳐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오늘도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지금 시장에 리스크가 그렇게 많고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면전에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참고로 주제는 이 내용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랑 여러분한테 좋은 전략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꽤 나름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보다 오래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이. 그런데 저는 뭐 하나 하면 죽어라 하거든요. 진짜 그냥 퇴근 같은 거 몰라요. 주 52시간 있던 거 전혀 모르고요. 진짜 저를 갈아 넣어서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분들보다 열심히 해서 평가를 항상 상위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퇴사할 때는 꼴찌였지만. 그 노동의 대가가 얼마인지 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나와 보니까 그 노동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가는 리스크예요. 전 그래서 리스크를 기꺼이 담당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전 버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아무리 책을 읽고 고수들을 만나봐도 타이밍만 재는 사람 중에 부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그냥 죽어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제 기본 가치가 내가 노동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노동,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스트레스라면 부동산 영역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이 영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오프라인 강의해요. 오프에서 얼굴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려요. 5월 22일 날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요.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요새 이제 한동안 또 얘기가 없는데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아파트 매물 많아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없다고 몇 달 동안 말씀하시던 분들이 또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을 제가 그래프랑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매물 출하량이랑 가격이랑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꼭 A는 B다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매물이 많고 적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얼마의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잖아요. 근데 그거는 매물 개수랑만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 시장 하락 논리를 지금도 모르시면 곤란한 게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할 수 있어서 이거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리가 오르니까 내려가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 나가보세요. 부동산은 1대1 개인 거래예요. 중간에 누가 껴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왜 내려가겠어요? 파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 던지죠?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돼요. 왜 던집니까? 금리 올라갔다고 던져요? 아니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서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왜 던져요? 일단 대출을 막았죠?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되죠? 신규 수요가 못 들어오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대출을 쓰던 사람들이 변동대출이니까 되게 힘들죠. 그리고 전세 수요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새로 들어올 수요 없으니까 집 안 팔리죠. 전세입자 빠져나가죠.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기존의 30차례의 규제를 어떻게 했죠?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폭탄 플러스 알파로 전세 사기 이슈 터졌죠. 잘못하면은 형사 고발이에요. 정리해보면 팔리지도 않죠. 전세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세금이 줄줄 나가죠. 살고자 하는 몸부림,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집주인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 드린 게 이거예요. 집주인이 다 망했나요? 아니요. 일부 집주인들이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매를 던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공포심으로 물들면서 싹 사라졌어요. 집을 절대 안 샀죠.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전세로도 안 갔죠. 전세로 가면 뭐예요? 임대차 3법 터진 다음에 전세가 2배 올랐죠? 금리 2배, 3배 올랐죠. 체감하기로 한 6배 올랐으니까 전세도 노노. 그래서 전부 다 월세로 간 거예요. 월세는 원래 잘 안 올라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매매 시장을 기준으로 일부 이 공급자들이 완전 망하면서 수요가 안 붙어주면서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매물은 쌓여요. 이건 맞는데 포인트는 망한 집주인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하면서 대상이 망하면 금매가 나오고 수요가 있으면 얘가 금방 지나가고 수요가 없으면 얘가 시장을 잡고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제 말을 지금 시장에 나가시면은 강남, 잠실 이런 데 가시면 확 느껴지고 노도강 의정부 들어가면 또 확 느껴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 현상이 나눠서 완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늘어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왜? 시장에 물건이 늘어난다는 건요. 확률적으로 금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시장 환경 자체가 금매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늘어나는 매물 개수가 전부 다 금매다? 이거는 진짜 이파클립스예요.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가면 매물은 늘고 있죠. 그런데 왜 매물이 늘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 가격이 안 빠지고 있냐? 왜 그분들은 다시 침묵하고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나가 봐야만 알 수 있는데 금매는 계속 줄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방법을 찾았거나 날아갈 사람도 날아갔거나 아니면 버티기로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건의 계약을 도와드린 사례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원래 여러분도 알고 있던 건데 이거 요새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초급매를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발품을 미친 듯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 수강생이신데 본인이 찾아서 오셨는데 조건이 딱 맞아요. 5월달에 팔아야만 하는 법인 물건이면 돼요. 법인 물건은 공시가 한 4억대 물건이면은 본인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부세가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빨리 털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후려 쳐버리면은 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달 안에 잔금할 필요 없어요. 조건 제시하시면 돼요. 5월달 안에 명의 가져오시고 근저당 걸어라. 이렇게 하면은 한 2, 3천만 원 그냥 싸게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시가 4억 안팎의 물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물건인데 물건이 많아봤자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으면은 내려가는 거고 그게 적으면은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단지는 매물이 늘어났지만 가격이 안 빠졌고 일부 단지는 이미 매물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붙으면서 금매가 팔리는데 이 금매가 팔리면서 실거래가가 찍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좀 파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아직 5월달 남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5월달 안에 종부세 금매 찾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동안 안 통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데 5월달 지나가고 6월달에 시장에 호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지금 힘 못 쓰는 단지. 왜냐면 이 종부세 때문에 금매를 던지는 단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누구겠어요?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 곳이겠죠. 왜냐면 종부세도 중과세가 되니까. 법인은 또 중과세가 더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시장의 특성이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애가 싸게 팔고 어떤 애가 이런 싼 물건을 사줄 수가 있구나. 이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잠실 싸게 팔 사람 적죠. 수요는 많죠. 반등하는 거예요. 마레프 마찬가지예요. 근데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의 노도강, 재건축이 한 방 먹었잖아요. 이거는 아직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보시면은 종부세가 이제 와닿으면서 던지는 매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망해가는 사람의 물건을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에요. 잔인한 시장이죠. 이걸 거꾸로 당하는 분도 있고 저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팔아야만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수강생 한 분이 딱 이제 이메일로 상담을 주셨는데 진짜 잘 잡았더라고요. 전 진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은 아마 그 직거래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 금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닌 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데이터로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 금매가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이 금매인 분들이 왜 급할지, 언제까지 급할지, 그리고 이 금매가 지금 소화가 되는지, 소화가 되면서 이 호가가 올라가거나 반등이 일어나게 돼서 언젠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되면은 이게 또 분위기가 획 바뀌거든요. 그때 한번 탁 튀어요. 회복할 때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게 충분히 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 쪽은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꽤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이크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